동아시아사 교과서 76쪽입니다. 성리학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주시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주시가 불교하고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심성,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성찰, 그런 논리가 불교 도교의 거인데 그거를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게 유교에서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게 성리학이다. 그러니까 종래의 유교에다가 이거는 원래 형이 하학이었고 하학 측면이 강했고 불교 도교에서 형이 상학을 맡고 있었는데 수용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성리학이라는 유교의 흐름이다. 됐죠? 이론적 탐구와 수양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요. 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 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보편적인 원리.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 근데 그 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의 심성 자체가 이다. 인간이 있으면은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심성이 매우 착하고 올바르게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은 곧 이와 같다. 이거를 성즉리라고 합니다. 심성이 곧 이와 같아. 성즉리. 자, 그럼 인간의 그 착한 심성을 잘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즉리를 위해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탐구하고 거경궁리 잡념을 끊고 경건한 상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내용까지는 뭐 경물치지 거경궁리는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성리학이구나 좀 이해할 정도면 되겠습니다. 윤리 수업이 아니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성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리학의 발전, 송나라 때 기존의 유교에서는 오경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오경보다 사서를 중요시합니다. 성리학부터는 이제 오경이라는 경전보다 사서, 그 교과서 77쪽에 보면 있어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가지 책을 되게 중요시했고 성리학을 만들었던 주희는 사서집주라고 하는 사서의 이 네 가지 책에 대한 해설서 그런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입문할 때 어릴 때부터 성리학을 읽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성리학을 공부하는 성리학 입문서로 소학이라는 책이 편찬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성리학 때부터 이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맹자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시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맹자가 주장한 게 있어요.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존재고 천명사상 이거는 앞에 우리 주나라 할 때 뭐 했었죠. 그 하늘의 뜻을 받아서 황제가 된다는 거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자 앞에 얘기했던 거네요. 인간의 심성은 원래 착한 것이라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사상이 기반이 돼서 성리학이 나온 것이기에 맹자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막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전 유학에서는 맹자는 좀 비중이 낮았는데 이제는 비중이 엄청 커지는 거죠. 거의 공자에 비견될 정도로 커집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 때는 성리학에서 화의관을 되게 강조했다. 화의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그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중국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국가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오랑캐다. 이게 화의관이거든. 이 화의관이 왜 강조가 될 수 있었냐 송나라 때 바로
금나라의 남송에 대한 압박. 그 당시 중국은 약해졌고 금나라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요새 속된 말로 하면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러면서 저놈들은 사악한 존재고 우리는 똑바로 된 정의로운 존재고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언젠간 금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오랑캐다. 그런 압박 속에서 정신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화이관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남송시대 때 서원과 향약이 이걸 통해서 성리학이 많이 확대됩니다. 서원은 사대부의 결집,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대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곳이 서원이고, 향약은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각각 향촌에서 서로 살아가는 향촌의 그 규범 이런 겁니다. 향약. 그 향약은 성리학의 규범을 생활 속에서 성리학 규범을 지켜나가는 거잖아. 그거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하지 않았던 서민들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서원에서는 지배층이었던 사대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었다면은 향약은 성리학 규범을 생활하면서 서민들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자, 다음 원나라 때로 넘어갑니다. 몽골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나라. 원나라 때는 과거 시험에서 성리학이 기준이 되었다. 물론 기존의 송나라 때보다는 성리학의 위상이 좀 떨어집니다. 송나라 때 이 성리학은 화이관이 있잖아. 중국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오랑캐라고 봤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원나라도 몽골족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 성리학이 좋을 리는 없지. 그래서 유교라는 학문 자체가 위상이 좀 낮아졌습니다. 원나라 때는. 잠깐 쇠퇴기예요. 그랬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바로 한족이 세웠던 원나라 다음 나라 명나라에 의해서. 명나라 역시 성리학이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성리학의 집대성판인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편찬했다. 그리고 각 향촌에서 당시 그 향촌의 지배층을 신사층이라고 하거든. 뭐 사대부 이런 것처럼 신사층이라는 지배층이 향촌 사회에 이 사람들도 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향촌 사회에서 성리학적 유교 이념 확산에 이바지했다. 명나라 때는 성리대전이라는 완성판이 또 만들어지고 성리대전의 확산 이런 거 이바지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성리학이 너무 커지니까 이에 대한 비판도 등장을 해요. 역시 명나라 때 일입니다.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하거든. 이거는 왕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시처럼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양명학은 실천을 되게 강조했어. 그래서 성리학은 앞에서 성증리였잖아. 여기서는 심증리입니다. 심증리. 마음이 곧 사물의 원리다. 성리학에서 아까 얘기했죠. 경물치지.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세상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였잖아, 성리학은. 근데 양명학에서 뭐라 하냐?
그런 거 없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곧 마음속에서 사물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다. 우리는 마음이 곧 사물의 이치다. 원리이다. 심증미예요. 두 번째, 태어날 때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의 착한 마음, 수행해야 된다.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이 양명학 역시도 한계점으로 나중되면은 지나친 공리공론화되는 폐단이 나타납니다. 공리공론이라는 거는 좀 실천이 따르지 아니한 거, 실천을 하자고 만들어 놓고선 점점 실천 없이 그냥 헛되게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 자, 이게 성리학의 발전입니다. 송원명 시대에 오르는 발전 이야기를 받고, 마지막 확산. 중국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성리학의 확산, 한반도와 일본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한반도하고 일본의 성리학의 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한반도에 성리학에 전래된 것은 우리 한국사 할 때 했었어요. 원나라 때 안향이란 사람이 전래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였어요. 그리고 이 전래되었던 성리학은 신진사대부라는 세력 나왔었지. 우리 신진사대부에 의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는 성리학은 신진사대부들이 고문세족을 비판하는 논리였다. 한국사에서 했던 겁니다. 원래 고려의 당시 고문세족들이 장악했는데 그들을 비판하는 논리로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가지고 비판해 나갔다. 두 번째, 확산. 한반도에서 고려 다음 나라 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의 이념이고, 국가를 통치할 때는 성리학 이념에 따라 통치하고, 사회 모든 의례, 각종 예법 이런 거에 기준이 됩니다. 성리학이.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성리학으로 만들어지고 성리학으로 끝나가는 나라죠. 계속 500년 동안 성리학을 연구한 나라입니다. 오리지널은 송나라 중국이었지만 나중에는 중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리학이 발달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기. 이때 성리학의 전성기입니다. 다양한 철학적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성리학 이해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이란 사람이 주리론, 이를 중요시했고, 율곡이라는 사람은 주기론, 이런 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원하고 향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나중에 소수 서원이라고 해요. 백운동 서원. 그리고 향약은 중종 때 전파가 시작돼서
선조 때 민간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이게 한반도에서 성리학입니다. 원나라 안양 때 전래되어서 신진사대부에 확산됐고 조선시대 때 많이 이해 수준이 향상된다. 이황의 주리론, 이의 주기론 있고 서원과 향약 있습니다. 다음 일본. 일본의 전래는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할 때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거든.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전래됩니다. 주로 승려들이 연구를 했어요. 좀 다르죠. 벌써부터 승려들이 연구를 해요. 발전.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많은 성리학자들을 잡아가요.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많이 잡아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을 합니다. 성리학이. 예를 들어 강항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줘요. 당시 대표 인물을 몇 명 볼게요. 후지와라, 세이카. 이 사람이 강항하고 교류를 해요. 강항과 교류했고 책을 하나 펴냅니다. 사서. 아까 나왔던 책이죠. 아까 어디냐, 여기 사서오경. 사서, 오경, 외훈 이란 책을 강항과 함께 공부하면서 펴내기도 했고, 다음에 하야시 라잔, 후지와라 세이카 제자입니다. 하야시 라잔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도 막부의 의례를 성리학에 따라서 정비, 그리고 성리학이 관학이 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성리학 국가로 가지는 못해요. 왜냐? 우리나라는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이미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 사대부였는데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막부 시대니까 무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모든 게 성리학의 흐름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성리학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확산 과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좀 볼게요.